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합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그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계속 이제 수면 위로 부상을 하면서 지금 마약 사건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마약을 보급받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되었죠. 뭐 각종 SNS를 통해서도 마약을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건에서 문제다시피 보통 유흥계나 여러 가지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마약을 이제 입수해서 뭐 마약을 투약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마약에 있어서 청정국가다 이렇게 이제 많이 평가를 받았는데 현재는 많이 지금 달라진 상황이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명 연예인 뭐 GD라 이성균 씨가 지금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사건에 대한 좀 일반적인 이야기 드리고 여러 가지 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마약이라는 게 그럼 뭘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대마,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필로폰 등의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되고요. 이 세 가지를 허가나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급만 하거나 매매, 소지만 하더라도 보통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접하는 뭐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마약을 흡입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내 몸에 투약해서 걸리는 그런 케이스만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나 이제 소지만 가지고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령이다. 그래서 마약류에 대한 수사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약을 실제로 투약한 사람, 그리고 마약을 공급하거나 이제 판매한 사람,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약 수사는 내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어느 정도 증거를 갖추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마약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투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음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마약류에 대한 공급을 받았거나 소지를 한 부분으로 이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또 판매책이 있겠죠. 그래서 이 판매책까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약 사건에서는 크게 쟁점이 두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는 마약을 실제로 이제 투약을 했거나 마약을 이제 어떻게 공급받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고, 두 번째는 마약을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약인 줄 알고 투약했는지가 문제가 돼요. 이거를 타인 오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타인 오염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마약을 제 술에 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마셨다. 아니면 뭐 잔을 돌리면서 이제 마약이 섞이면서 마시게 됐다. 뭐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대치동 학원가의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주스라고 하죠. 이제 주스에 마약 같은 걸 타서 먹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너 마약했으니까 돈 내놔라고 해서 협박하고 공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당연히 마약류라는 거를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흡수를 하게 되면 몸에서 검사를 하면 마약 반응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은 딱 요걸 나오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당연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제 마약으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협박을 하거나 돈을 갈취를 하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최근에도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약 자체에 무관한데, 그리고 내가 이걸 진짜로 마약인지 몰랐는데 이제 먹어서 마약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마약에서 억울한 케이스는 대부분 이 고의성을 부인하는, 내가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 이제 알고 먹었으면 고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 돼요. 이 고의성에 대한 부인은 결국에 어떤 수사가 되냐면, 그때 당시에 마약을 섭취했을 때 뭐 날짜나 이런 걸 특정할 수 있다면 이제 그 특정한 날짜에 주변 뭐 증언들, 그리고 상황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고의성을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 특정 날짜나 이런 거를 알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욕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제 기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저희 이제 제 의뢰인들이 억울하다라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마약 수사에서는 대부분은 이 상황이에요. 고의성이 이제 없다. 내가 마약인 줄 모르고 이제 접했다. 또는 뭘 마시다가 이제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이고, 대부분 이제 마약의 공급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모르고 할 수가 없죠. 마약 공급책이나 마약을 뭐 운반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주 확실한 물증이 있는 상황이면은 거의 그냥 죄를 인정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자, 이제 GD나 이성균 씨를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선균 씨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의성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내가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이제 언론상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형사처벌이라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저걸 처벌을 안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고의성과 관련돼 있어요. 이제 고의성은 뭐냐면 내가 이게 범죄라는 걸 알고 했어야 됐고 인식을 했다라는 건데 마약인 걸 알고 했어야 마약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실범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의로 들이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고 실수로 사고가 발생을 하죠. 이 경우에 이제 보통 과실치상이라고 해서 과실범을 처벌을 합니다. 내가 충분하게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됐는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범죄를 과실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과실범은 형사상에서는 형사범죄상에서는 반드시 규정을 과실범 처벌을 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어요. 마약 같은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의범인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는 케이스가 그 대부분이고 그래서 고의성이 인정이 돼야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성균 씨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을 했으니까 결국에 어떤 주장이죠? 무혐의, 그러니까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GD나 이런 분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검사상에서는 마약이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 마약의 투약 사실에 대해서도 일단은 입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약 투약을 하진 않았더라도 뭔가 마약을 내가 소지하고 있었거나 접하고 있었거나 운반을 했거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이제 지금 아직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부분 마약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 생각보다 마약범을 이제 색출해내서 기소를 하는 게 아까 제가 이런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뭐 주변의 증언들이나 관련 참고인들을 진술을 받아서 처벌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마약의 경우에는요 한 명만 단독 기소되는 케이스보다는 약간 공범으로 이렇게 같이 묶여서 기소가 되는 케이스들이 사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연예인 범행은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연예인만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 만약에 실제로 마약을 했다면 그걸 공급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까지 완전하게 조사가 되고 수사가 되어야 처벌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그 마약 테스트, 시약 검사를 해서 마약이 적발이 되면 그 사람만이라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마약이 이제 반응이 없었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올라가게 되고 진행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약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울하게 이제 실수로 뭔가 섭취를 했는데 이게 테스트를 해서 양성이 나와버렸다. 이런 케이스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종경 변호사였습니다.